오늘은 조기 유학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조기 유학이라고 하면 대학 과정 전, 즉 초중 고등학교 과정을 해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영어권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져서 어떤 형태의 교육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잼 소장이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홈스쿨링,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그리고 조기 유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홈스쿨링에 대해 먼저 얘기해 볼까요? 온라인 홈스쿨링은 대부분 학교를 자퇴하고 영어권의 특정 교과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면서 내신 성적을 만드는 건데요. 홈스쿨링이라고는 하지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수강하기보다는 보통 유학원이나 대안학교성 국제학교에 가서 소수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비교적 내신 관리 유리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내신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빼면 수업 자체는 국내 고등학교보다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보다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영어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온라인 수업인 만큼 국제학교나 조기 유학과 비교한다면 확실히 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인생을 크게 두고 봤을 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역할이 오로지 대학 입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경험해야 하는 교우관계나 소속감과 같은 사회성 발달에는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형태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사정과 성향에 따른 선택이 아닌 오로지 대학 입시를 향한 전략적 선택이라면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 가치관을 확립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조금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영어권 교과 과정을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조기 유학의 대체 프로그램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성년의 학생을 멀리 보내지 않고도 조기 유학을 보낼 것 같이 교육 선진국의 커리큘럼을 100% 영어로 원어민 교사에게 수강할 수 있으니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시민권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던과는 달리 국적과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들이 생기면서 그 관심은 더 커졌죠. 하지만 이런 장점들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은 영어로 수강하지만 수업 밖에서는 여전히 한국어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적 상관없이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의 경우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업만 영어로 들을 뿐 친구들끼리는 한국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은 조기 유학을 간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유학의 목적은 단순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실력 향상의 부족함만이 맹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국 학생이기 때문에 조기 유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글로벌적 시각을 갖길 기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진도 아무래도 본국과 비교했을 때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 학업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분리불안이 있는 성향의 학생이거나 자기주도가 유난히 어려운 학생이라면 확실히 조기 유학의 차선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기 유학. 사실 교과 과정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정답보다는 각자의 생각을 묻는 방식의 수업은 아직은 한국 교육이 갖지 못한 부분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요즘 한국의 교육도 여러 시도를 하고 있고 때로는 한국식 교육을 통해 치열함이나 성실함을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과 과정만큼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역량인데요. 아직은 대부분의 국내 교사들이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세대이기 때문에 토론식 수업을 이끌어내는 것은 교육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국가의 교육 방식과 비교해 본다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아쉬움입니다. 교과 과정뿐 아니라 아직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초중고 12년을 각각의 커리큘럼을 배워야 하는 과정이 아닌 입시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 것은 어쩔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데요. 어떤 학부모들은 자녀가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여 조기 유학을 결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계적인 명문대를 목표로 조기 유학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점만큼이나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조기 유학이기도 하죠. 첫째, 미성년의 나이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둘째,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곳에서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학생의 성향에 따라 몹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언어는 유학 가기 전에 아무리 준비했어도 쉽지 않은 챌린지입니다. 셋째, 어쩌면 이 부분 때문에 가장 선택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바로 비용 문제죠. 잼 소장은 유학 비용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예산을 하셔도 막상 유학을 시작하면 그것보다도 더 많이 들게 된다고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유학원에서는 마치 적은 비용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안내하기도 하지만 유학 비용은 확실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선택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조기 유학을 다녀올 수 있겠지만 역시나 조기 유학의 가장 큰 맹점은 비용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교육 선진국에서 단순히 성적에만 연연하지 않고 그 교과 과정을 제대로 경험하고 온다면 최고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잼 소장은 생각합니다. 유학뿐 아니라 국내 교육을 포함하여 어떤 것에도 장점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학생의 성향과 교육의 목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유학원 혹은 지인들이 설명하는 장점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각각의 프로그램의 단점까지도 생각해 보신다면 신중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제학교의 종류와 조기 유학의 방법까지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조기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다르다 잼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조기 유학이면 부모님이랑 같이 갈 수는 없나요? 조기 유학이라고 하면 국가를 어디를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그 부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미국의 경우는 사실 부모님이 같이 갈 수 있는 비자는 테크니컬리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북미권 내에서는 꼭 영어권으로 국민권으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함께 가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유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유학은 사실 너무 다양하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네요.